첫 번째, 종교 신앙 체계가 흔들린다. 만약 내일 아침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세상은 어디부터 바뀔까? 대부분은 연애나 정치, 돈 문제를 떠올린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먼저 멈춰서는 곳은 의외로 종교다. 누가 종교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금지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입이 조금 더 솔직해졌을 뿐인데 종교는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일요일 아침, 사람들은 평소처럼 교회와 성당, 사찰로 향한다. 건물도 그대로고 종소리도 울린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찬송가도 기도문도 시작되지 않는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입을 열지 못한다. 말을 꺼내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말을 정말 믿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는 기도문의 첫 문장에서 사람들이 멈춘다.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결국엔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가능했다.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 강단의 선성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하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종교는 답을 주는 곳에서 모른다고 인정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가장 빨리 달라진 곳은 장례식장이다.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라는 말이 사라진다. 아무도 그 말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사람들은 말없이 옆에 앉아있고 손을 잡아준다. 위로의 말 대신 침묵이 남는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종교는 무너진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 확신을 팔지 않고 답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신에게도 확신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과연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음 변화는 종교보다 훨씬 개인적인 영역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정치인은 사라진다. 종교가 먼저 흔들리고 나자 사람들은 곧 눈치챈다. 이 변화는 믿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미래를 약속하는 모든 직업이 위험해진다.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정치인이다. 정치는 원래 결과보다 말로 움직였다. 바꾸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더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사실이라기보다 방향선언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이 문장들은 모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미래를 사실처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 유세 현장이 가장 먼저 멈춘다. 마이크는 있고 사람도 모여있지만 연설이 길어지지 않는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은 과거 기록뿐이다. 어떤 법안에 찬성했는지, 어떤 결정에 서명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사람들은 묻는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공약이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론 프로그램은 숫자 비교만 남고 해석과 전망이 빠진다. 말이 줄어들수록 정치인의 존재 이유도 흐려진다. 말을 많이 하는 능력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된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정책은 실험과 데이터로 조정되고 법은 자동으로 수정된다. 누군가 이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됐다는 보고만 반복된다. 정치는 효율적이지만 차가워진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정치인이 사라진 세상은 조용하지만 방향을 잃기 쉽다는 걸. 국가조차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개인이 누군가에게 확신을 말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 된다. 그리고 변화는 다시 개인에게로 돌아온다. 다음으로 무너지는 건 가장 사적인 약속이다. 바로 연애다. 세 번째, 연애가 거의 멸종한다. 정치가 사라지고 나자 변화는 다시 개인에게로 돌아온다. 국가조차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개인이 누군가에게 확신을 말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연애다. 연애는 솔직함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포장과 배려, 완곡한 말들이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괜찮아. 다 이해해. 너만 좋아해. 같은 말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치였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이 장치들은 전부 사라진다. 소개팅 자리에서 변화는 바로 드러난다. 예전 같았으면 무난하게 넘어갔을 질문들이 이제는 만남을 끝내는 질문이 된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라는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더 이상 완곡하지 않다. 외모를 봅니다. 지금은 크게 끌리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관계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난다. 연애가 시작되더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사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예전만큼 설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진실이지만 관계에는 치명적이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이 해결했을 감정의 굴곡이 이제는 곧바로 결론으로 이어진다. 고백은 더 이상 설렘의 순간이 아니다. 좋아해. 라는 말은 이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책임 선언이 된다. 언제까지 좋아할 수 있는지,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말을 꺼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백을 미루고 결국 하지 않는다. 연애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가 된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연애를 선택하지 않는다. 혼자인 게 좋아서가 아니라 솔직한 관계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상처를 줄이지 못한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연애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나치게 무거워졌다. 가볍게 시작할 수 없고 애매하게 이어갈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애를 포기한다. 그리고 연애가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사라지는 건 더 큰 약속이다. 바로 결혼이다. 네 번째, 결혼식이 사라진다. 연애가 무너지자 결혼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연애조차 확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은 애초에 너무 무거운 선택이 된다. 하지만 결혼이 사라지는 방식은 극적이지 않다. 싸움도 없고 반발도 없다. 사람들은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게 될 뿐이다. 결혼식은 말로 완성되는 행사였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결혼을 결혼답게 만들었다. 이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을 서로에게 해주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세상에서 이 문장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평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서약의 순간이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망설인다.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은 하지만 결혼식은 생략하는 선택이 늘어난다. 혼인신고만 하고 말로 약속하는 자리는 없앤다. 결혼은 축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가 된다. 이 변화는 빠르게 퍼진다. 웨딩홀은 비어가고 주례와 사회, 축가 같은 역할도 사라진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말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가족들도 혼란을 겪는다. 예전에는 결혼식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혼인신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난다. 설명도 다짐도 없다. 결혼의 의미도 달라진다. 미래를 약속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유지해보겠다는 선택에 가까워진다. 기대는 줄어들고 대신 책임의 범위는 분명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변화는 이혼을 줄인다. 지키지 못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신감도 분노도 함께 줄어든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결혼은 무너진 게 아니라 축소된다. 화려한 말은 사라지고 관계의 핵심만 남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의 삶을 넘어 곧 일과 생존의 방식으로 확장된다. 다음으로 변하는 건 사람을 뽑는 방식이다. 바로 회사 면접이다. 다섯 번째, 회사 면접은 1분 만에 끝난다. 결혼이 약속을 내려놓자 사회는 곧바로 또 다른 약속을 포기한다. 바로 회사 면접이다. 면접은 원래 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할 수 있느냐였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면접은 설 자리를 잃는다. 면접실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뀐다. 지원자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지 못한다. 왜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단순하다. 돈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맞아서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이어지지 않는다. 면접관 역시 상대의 가능성을 과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 자기소개는 가장 먼저 사라진다. 장점과 단점을 말하는 시간도 의미를 잃는다.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같은 말은 사실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면접에서 남는 건 하나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만 확인하고 면접은 끝난다. 그래서 면접 시간은 길어야 1분이다. 이력서도 바뀐다. 학벌과 자격증, 포부를 설명하는 문장은 사라지고 수행 가능한 업무 목록만 남는다.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못한다. 설명도 기대도 없다. 회사는 더 빠르게 사람을 뽑고 더 빠르게 내보낸다. 가능성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차갑지만 효율적이다. 불필요한 기대가 사라지고 입사 후에 실망도 줄어든다. 사람들은 회사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회사 역시 사람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일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에 가까워진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면접은 무너진 게 아니라 압축된다. 말로 판단하던 과정이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사회 전반으로 번진다. 사람을 설득하던 말에 힘이 사라지자 이제는 사람을 유혹하던 말도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사라지는 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던 산업이다. 바로 광고다. 여섯 번째, 광고 산업이 멸종한다. 면접에서 말의 힘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곧 깨닫는다. 이 변화는 회사 안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욕망을 자극하던 산업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바로 광고다. 광고는 원래 사실을 전달하는 산업이 아니었다. 느낌을 파는 일이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 이걸 쓰면 달라집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제품. 같은 말들은 사실 여부보다 분위기가 중요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이 문장들은 전부 사라진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의 광고판은 빠르게 변한다. 화려한 문구 대신 숫자만 남는다. 성능, 가격, 사용 조건, 단점까지 그대로 적힌다.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은 없다. 소비자는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냥 정보를 읽고 선택할 뿐이다. 광고는 홍보가 아니라 설명서에 가까워진다. 이 변화는 기업에 치명적이다. 브랜드 이미지, 감성 마케팅, 스토리텔링 같은 개념이 의미를 잃는다. 느껴보세요. 라는 말은 할 수 없고, 최고입니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 남는 건 비교표와 수치뿐이다. 결국 광고 회사는 줄어들고 마케팅 부서는 해체된다.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달라진다. 충동 구매가 줄고 유행은 느려진다. 남들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고르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고 필요하면 조용히 산다. 소비는 더 합리적이지만 시장은 훨씬 덜 활기차진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광고는 무너진 게 아니라 역할을 잃는다. 사람을 흔들던 언어가 사라지자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진다. 그리고 이 조용함은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 이어진다. 말을 덜 하게 된 사회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변하는 건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창구. 바로 뉴스다. 7번째. 뉴스가 하루 5분이면 끝난다. 광고에서 감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곧 느낀다. 이제는 세상을 설명하는 말들도 예전처럼 길 필요가 없다는 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건 뉴스다. 뉴스는 더 이상 이야기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예전 뉴스는 사실 위에 말을 덧붙이는 구조였다.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과 추측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이런 말들은 전부 사라진다. 확정되지 않은 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스는 갑자기 짧아진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전해진다. 배경 설명은 최소화되고 감정 표현도 빠진다. 앵커의 멘트는 길어야 몇 문장이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끝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한다.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익숙해진다. 불필요한 말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며 화낼 필요도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다. 그냥 정보를 확인하고 하루를 산다. 뉴스 시청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하루 5분이면 충분해진다. 토론 프로그램은 가장 먼저 사라진다. 토론은 의견과 해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은 할 수 없다. 패널들은 숫자와 기록만 읽다가 방송을 끝낸다. 시청률은 떨어지고 결국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뉴스를 통해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다. 공포도 줄고 기대도 줄어든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분해진다. 정보는 남고 소음은 사라진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뉴스는 망한 게 아니라 정리된다. 세상은 덜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은 덜 흔들린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온다. 말을 줄인 사회는 이제 판단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변하는 건 말 대신 결정이 오가는 곳이다. 바로 법과 재판이다. 8번째. 법 재판이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다. 뉴스가 짧아지자 사회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맞는다. 이제 사람들은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법과 재판이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법정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다. 재판은 원래 말의 싸움이었다. 변호사는 해석을 덧붙이고 피고인은 의도를 설명하며 검사는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은 의미를 잃는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반성하고 있는지는 더 이상 말로 증명할 수 없다. 남는 건 오직 사실과 기록뿐이다. 법정의 풍경은 단순해진다. 증거가 있으면 유죄이고 없으면 무죄다. 변명은 짧아지고 진술은 간결해진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은 아무 힘도 없다. 그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났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재판은 길어질 이유가 없다. 재판 일정은 급격히 줄어든다.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던 소송은 며칠 안에 끝난다. 판결문도 짧아진다. 감정 표현이나 해석은 빠지고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와 그에 따른 판단만 남는다. 사람들은 판결에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냥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 변화는 불공정을 줄인다.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던 구조가 무너진다.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법은 차가워진다.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맥락은 최소화된다. 법은 공정해졌지만 따뜻하지는 않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법은 무너진 게 아니라 가속된다. 정의는 느려졌던 이유를 잃고 판단은 즉시 내려진다. 사회는 효율을 얻는 대신 여지를 잃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일상 전체를 바꿔놓는다. 이제 세상은 묻기 시작한다. 이렇게 빨라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덜 하게 되고 무엇을 더 하게 될까? 다음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의외로 좋아진 부분이다. 9번째.
사회 전반의 신뢰 비용이 사라진다. 법과 재판이 빨라지자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이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사실은 서로를 의심하는 데 쓰고 있었다는 걸 말이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든 건 갈등이 아니라 신뢰를 확인하는 비용이다. 계약서부터 달라진다. 예전에는 작은 거래 하나에도 긴 문서가 따라붙었다.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서였고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는 자연스럽게 짧아진다. 핵심 조건만 남고 복잡한 예외 조항은 사라진다. 보험과 보증 산업도 축소된다. 사고가 났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숨긴 게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확인 절차가 줄어들고 심사 과정은 단순해진다. 행정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사람들은 서류 앞에서 덜 지친다. 회사 안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보고서는 간결해지고 중간 검증 단계가 줄어든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숨기지 않는다.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 수정한다. 책임을 떠넘기는 회의가 사라지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 이 변화는 사회 전체를 가볍게 만든다. 감시 카메라, 인증 절차, 확인 전화 같은 것들이 하나둘 줄어든다. 서로를 믿게 돼서가 아니라 속일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때 처음으로 숨이 트인다고 느낀다. 늘 대비해야 했던 피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속을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 바뀔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은 차가워졌지만 동시에 훨씬 단순해진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사회는 더 도덕적으로 변한 게 아니다. 다만 덜 복잡해졌고 덜 피곤해졌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단순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10번째. 사람들은 더 적게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산다. 거짓말이 사라진 세상, 의외로 남은 것들. 모든 변화가 지나가고 나면 세상은 처음보다 훨씬 조용해져 있다. 말이 줄었고 설명이 사라졌고 기대를 부풀리는 문장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조용한 세상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한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함부로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인정한다. 말은 줄었지만 행동은 오히려 단순해진다.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결과가 된다. 기대가 줄어든 만큼 실망도 줄어든다. 누군가에게 크게 속았다는 감정도 배신당했다는 분노도 이전보다 훨씬 적다. 세상은 차가워졌지만 동시에 덜 피곤해진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깊지 않지만 명확해지고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간다.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늘어난다. 설명이 필요 없으니 오해도 줄어든다. 사람들은 서로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괜히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사회는 효율적으로 변한다. 복잡한 절차와 중복된 확인은 사라지고 결과 중심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솔직해져서라기보다 거짓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닫는다. 이 세상은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더 단순해졌다는 걸. 더 화려하지는 않지만 덜 지치고 덜 흔들린다는 걸. 기대가 낮아진 만큼 삶은 조금 가벼워진다. 거짓말이 사라진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더 이상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는 않는다. 말은 줄었고 선택은 느려졌지만 그만큼 정확해졌다.